안녕하세요.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 무료상담센터 재아름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법무법인 유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부동산과 건설,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재아름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1대1 카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여기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유언과 관련돼서 제가 다뤘던 사건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유언장을 정말 되게 정확하게 작성했던 사건이고, 하나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지금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은 자필 증서에 이제 유언이 제대로 됐던 것은 아버지가 딸 둘이 있었는데 작은 딸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요건을 정확하게 다 갖춰서 유언장을 작성했고 작은 딸이 아파트를 이제 무리 없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집과 또 다른 예금 재산 같은 것을 손자에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글씨를 쓸 힘이 없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증인이 이제 2명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참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해관계 있는 증인이 참석해서 유언이 이제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유언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고모, 삼촌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서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유언은 제가 생각했을 때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내가 죽었을 때 자녀들 사이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사이좋게 내 재산을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경우도 일단 많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유언은 삶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은 보통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저도 생각했었어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뭐하러 유언을 하나, 그냥 나 죽으면 다 끝인데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유언 이제 사건을 다루고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면서 가족분들이 막 돌아가시면서 그걸 보면서 이게 유언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웰다잉 문화운동 이 무료 상담센터 변호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셨어요. 신부님들은 항상 유언장을 매년 쓰신대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써져 있지가 않았어요. 유언 자필 증서로 쓸 경우에는 정말 자필로 써야 되는데 일부 항목이 타이핑이 되어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언도 유언장도 유언장이지만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물건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삼촌의 일기장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가는 게 맞나? 조카들 중에 누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형제들이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누가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긴 했는데, 제가 만약에 혼자 지내다가 이제 죽게 된다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재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이 있다. 그럼 집을 누가 가져가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물건을 목록을 작성해 놓고 이거는 내가 죽어도 보관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가 죽으면 버렸으면 좋겠다. 이 집은 내가 죽었을 때 누구가 팔아서 돈으로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라든지, 방식도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하는 방식도 유언장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언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언은 요즘에 혼자 사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분들도 이제 자녀들이나 남아있는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언을 하겠지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유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 이건 저희 상담 오셨던 사건이긴 했는데, 시동생이 30년 동안 연을 끊고 살다가
죽었는데 경찰에서 이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귀찮으니까 안 가겠다. 그래서 무연고자 처리돼서 이렇게 처리가 됐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동생한테 집이 한 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냐 뭐 그런 방법을 물어보는 이제 그런 내용의 상담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은 유언장 같은 거 작성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이제 계속 사회복지사랑 그 복지센터랑 계속 교류하면서 그렇게 오래 지내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 재산이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돈이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집을 자기가 이제 자기 그동안 30년 동안 이제 같이 뭐 교류하고 뭐 관계를 가졌던 그 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시하셨다고 이제 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듣게 된 말이고 어쨌든 그 30년 동안 연락 없던 자기 형제들이 다 가져가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뒤로는 제가 그 사건을 맡지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혼자 사는 분들도 난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냥 나 죽고 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정리 안 해놓고 그 죽는 것보다는 내가 뭐 몸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얼마 후면은 죽을 것 같다든지 하여튼 어떤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 의사를 종이에 정확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언의 방식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방식만 딱 준수하면은 그 유효인데 방식이 하나라도 틀리면 그 내가 쓴 게 다 무효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상담센터 변호사들이 지금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유언은 이런 종류로 하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종류의 유언은 뭐 녹음이 괜찮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유언장을 작성할 때 뭐 어떻게 뭐를 꼭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유언장이 약간 틀렸을 때 뭐 주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그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그 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다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언을 하는 게 좋다. 유언장 작성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일반인 분들이 가장 쉽게 혼자서도 은밀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이해가 공증이나 뭐든지 간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필 증서는 그냥 나 혼자 밤에 조용히 생각하다가 쓰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요건이 딱 있어요.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전체 문서, 그러니까 뭐 유언장, 뭐 나 누구누구는 뭐뭐뭐 이걸 전체 유언장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는 자필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몇 월 며칠에 썼는지 연, 월, 일 다 쓰고 주소 그리고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뭐 사인 같은 거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안 쓰고 서명을 이렇게 슉 한 다음에 도장 찍어도 안 돼요. 이름을 딱 쓰고 도장.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에서 가장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애매하게 쓴 것들이에요. 뭐 나에게 있는 내가 가진 뭐 물건인데 뭐 그 집 뭐 이런 식으로 집은 누구한테 주고 뭐 이렇게 집은 딸에게 주고 이렇게 했어요. 딸 2명과 아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딸에게 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딸 누구한테 주는지 모르죠. 그럼 그거 안 돼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뭐 하고 싶은 목록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손으로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뒤에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 별첨 자료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 뒤에 자료 재산 목록을 쫙 썼다. 그럼 무효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필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자필로 써야 되고 근데 뭐 내가 썼는데 뭐 잘못 썼으면 다시 쓰면 돼요. 그 유언장은 아까 신부님들은 해마다 쓰신다고 했잖아요. 유언장은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썼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올해는 내 딸 중에 누가 예뻤는데 작년에는 걔가 계속 뭐 나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져서 다시 아들한테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내가 썼다 해서 그게 끝까지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쓴 것만 딱 유효해요. 그리고 뭐 유언장을 잘못 쓰면 이제 무효기 때문에 그런 법에서 정한 대로 이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형제들이 뭐 사이가 좋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재산에 관해서 누가 뭘 가지고 누가 또 뭘 가져가고 이런 게 다 합의가 되면은 뭐 아무 문제 없이 끝나요. 근데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던 가정이었어도 이게 뭔가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 재산 중에 중요한 뭔가가 있거나 그런 분쟁이 꼭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요. 법적 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뭐 형이 그랬다, 뭐 첫째 형이 그랬다, 뭐 누나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그 방식으로 쓰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유언을 했어. 내가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자녀가 3명 있고 내 형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가족이. 근데 유언을 했는데 그걸 몰빵해서 그 뭐 막내 아들한테 주기로 유언장을 다 쓰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유류분 제도는 그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지금 뭐 헌법소원 많이 이제 가 있고 어제 그 헌재에서 결정이 났는데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언을 몰빵으로 막내 아들한테 준다고 했어도 나머지 가족들이 유류분율에 따라서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단지 바뀐 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형제자매까지 그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면은 저는 자녀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형제자매 그럼 저한테 고모 삼촌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희 아빠 유언을 했다 뭐 재산 누가 가져가라 그럼 삼촌들이랑 고모들이 와서 내 거 내놔라 유류분율에 따라서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형제자매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조항은 없어졌어요. 형제자매분들은 이제 유류분권 행사할 수 없다. 그건 이제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거 유류분 제도는 이제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합헌인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유류분율을 법에서 정해놨어요. 뭐 법정 상속분의 몇 분의 몇, 뭐 누구는 몇 분의 몇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 비율을 정해놓은 거가 헌법 불합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다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류분 제도는 지금 그런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어쨌든 제도 자체는 유효하니까. 그 내가 상속한 그 내용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유류분율이 엄청 높게 인정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유언하신 분 그러니까 그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게 될 거예요. 제가 그 유언 무료 상담 센터 변호사로 이제 참여하게 된 계기는 그 뭐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원혜영 그 대표님께서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저도 그 어머니가 이제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랑만 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예전하고 다르게 약간 총기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40대긴 하지만 유언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유언장 작성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그 유언장은 그 정신 건강할 때 그때 작성하셔야 돼요. 그 어른들은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그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제 치매나 뭐 요새 되게 다양한 병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작성이 됐다 그 시기에 그러면은 유언장이 작성됐어도 자녀들이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온전한 정신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할 때 쓰시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집을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됐어요. 집에 이제 집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러 갔는데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몇십 년 전에 쓰던 하다못해 무슨 소쿠리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막 다 버리고 정리를 하면서 엄마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지금 이사하길 정말 잘했다.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다 늘어놓고 있다가 어느 날 죽었으면 이거 다 너희가 다 정리하고 그랬어야 될 거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죽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아직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내가 죽었을 때 아니면 죽기 전에 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뭐 친구들,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단체 이런 데다가 뭐 내 걸 어떻게 나눠줄까. 지금은 저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나눠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정신이 건강할 때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좋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자기 인생,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인생도 정리하고 남아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분쟁도 최소화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언무료상담센터는 100세 시대 웰다잉의 필수적인 유언장을 쓰는 문화를 만들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유언에 관한 모든 질문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은 그때그때 확인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응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고 오픈 채팅방이 그 불편하신 분들은 뭐 전화나 이런 걸로도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운동 유언 무료 상담센터 재아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